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서 둘둘님이 주신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애정결핍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여기저기 맡겨지며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성격도 나빴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학창시절에도 아이들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전보다 여유가 생겨서 제 말도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시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고 밀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이 문제인 것 같아 알아봐도 딱히 방법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의학적인 거긴 하지만 작가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는 사연을 채택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기는 하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힘든 어린 시절을 딛고 훌륭한 어른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가 되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너무 무력하고 양육자의 도움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고요. 그럴 때 충분히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영향이 가는 게 맞기는 해요. 여기서 사연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과거의 나와 대면해서 뿌리를 뽑는 거예요. 보통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앓고 있으니 그 상처를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연자님께서 정신의학과적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정신의학과에서 다루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리상담에서 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요. 어린 시절의 문제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그 뿌리를 뽑는 과정이 생각만큼 만만하지는 않아요. 물론 돈도 많이 들어요. 심리 상담 비용 시간당으로 해서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기간을 아주 길게 잡고 여러 차례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심리 상담하면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상담 선생님이 부드럽게 필요한 얘기 해주고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상처를 대면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떠올리면 괴로운 기억이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냥 기억 아래로 묻어두면 그런 대로 편하게 살게 되는 것들요. 그런 것들을 막 헤집어서 꺼내서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내담자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거부하는데 상담자는 또 내담자를 이끌어내야 하니까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막 싸우는 일도 생겨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지인들 상담은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상담하고 나면 사이가 멀어진대요. 심리 상담으로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면들도 충분히 알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봐도 안 된다. 진짜 답이 없다 하면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지금부터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발달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내가 그 시기에 성장해야 할 면들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른이 돼서 그 부분을 알아차리면 언제든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내가 애정결핍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부대끼다가 없던 정신과 질환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연자님은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못 키운 내 자신을 한번 키워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공감 능력과 소통,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저는 이것도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서 배려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그 딥러닝 하는 것처럼 학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AI가 자율주행할 때 어떻게 그 방법을 배우는지 아세요? 그거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요. 사진이나 주행 영상 보여주면서 저건 사람이야, 저건 나무야, 저건 멈추라는 빨간색 신호야. 이렇게 수없이 지정해서 알려주는 게 충분히 쌓이면 자기가 특정 조건에서는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못할까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관련되는 책들을 많이 읽어서 대인관계 매뉴얼도 숙지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관찰하고 내 걸로 흡수하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피드백을 또 관찰하시고 그거에 따라 수정하세요. 이런 작업이 반복되고 쌓이면 웬만한 대인관계는 진짜 괜찮아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어른들 보호를 못 받고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진짜 죽으림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이 있어서 나쁜 환경에서 탈출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왜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느끼고 그분을 멀리하고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바탕이 선하기는 한데 공감 능력이 너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삐걱댈 때마다 자꾸 배우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한참 후에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티가 나기는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습해 놓은 태도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매너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이게 혹시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전부터 자동으로 소통해주는 채팅 서비스들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게 질문하고 대답 내용 데이터로 수집해서 그때그때 반응하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할 때 거기에 고민 털어놓고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데요. 사람이 학습해서 나름 정성스럽게 반응하는 걸 기괴하게 느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다 보면 그 인격이 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평생 착한 척을 하다 들키지 않고 죽으면 그게 바로 착한 거다. 이솝 우화를 지은 이솝이 한 말인데요. 왜 사람의 선의 같은 게 저절로 생기기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태어날 때부터 착하거나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고 형성돼야 그게 꼭 좋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대인관계에 안 좋은 것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건 거기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 시절 상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연자님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놀러오세요. 네이버에서 어른성장학교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에 영상 더보기 링크 따라오셔도 됩니다. 기다릴게요.